수학 개념 찾기 나서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 또 새로운 내용에 도전해 볼 거예요. 곱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계산의 원리를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거든요. 곱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낯설지는 않을 텐데요. 각각의 유형들을 예를 들어서 구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학습의 목표 소개할 거고요. 여러분과 찬찬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 쏙쏙. 그 내용에서는 제목 보세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나와 있죠. 또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래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앞에 있는 수를 우리는 곱해지는 수, 뒤에 있는 수를 곱하는 수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곱하는 수가 모두 한 자릿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곱셈을 할 때 그 계산의 방법은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20 곱하기 3이에요. 이거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죠. 그런데 이 두 자릿수를 보니까 얘는 이름을 몇십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첫 번째 방법으로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돼요. 20이라고 하는 건 십 모형이 하나, 둘만큼 놓여져 있는 걸 20이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이 조금 편의상 이렇게 십 모형을 나타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하나, 둘, 세 묶음만큼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내주게 된다면 십 모형이 전체를 놓고 보니까 6개가 생기네. 아, 그렇다면 이 값을 60이라고 말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그림으로 알아보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그 두 번째 방법 속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덧셈으로 알아본다라는 것이 주어졌죠. 그래서 20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나타낸 것과 똑같은데 이때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20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더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나 60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통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말고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게 돼요. 그래서 가로 형식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이와 같이 세로 형식으로 써서 나타내 줄 것이냐로 구분을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이렇게 할 거예요. 2하고 3을 곱해서 6이라고 적자. 이 뜻은 뭐냐면 십 모형이 6개가 나온다라는 뜻이다. 십 모형이 6개라면 우리는 그 값을 60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때 2하고 3을 곱한 값을 쓰고 난 다음에 0을 그 오른쪽에 하나 붙여서 그 답을 나타내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세로 형식으로 썼을 때에는 0을 먼저 내려서 적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와 3의 곱이 6이 되어서 즉 십 모형 6개라 60이 되었습니다. 라는 걸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곱셈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곱셈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2 곱하기 3이라는 것이 주어졌죠. 그러면 이때에는요. 앞서서랑 약간 달라요. 앞에 거는 몇십이었는데 지금은 몇십 몇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림으로 설명할 때는 마찬가지. 십 모형 2개랑 낮게 2개, 또 십 모형 2개랑 낮게 2개, 또 십 모형 2개랑 낮게 2개만큼이 이와 같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 모형의 개수는 6개죠. 낱개가 6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어서 66이 되었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서서 한 것처럼 또 다른 방법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덧셈으로 나타내줘요. 22 곱하기 3은 2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66이 되는 거고 곱셈으로 나타내 줄 때에는 22 곱하기 3을 하여서 이렇게 하자. 십 모형이 몇 개냐? 6개입니다. 그 다음에 낱개가 몇 개냐?
낱개도 역시 6개입니다. 이와 같이 66이 되었다라고 나타내야죠. 이거를 세로 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22 곱하기 3이 되었다면 2와 3의 곱이 6, 2와 3의 곱이 6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같은 두 자릿수인데 이제 또 다른 형태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표현되는 예를 볼게요. 좀 달라졌어. 53 곱하기 3이다라고 하는 건 신모형이 말하자면 5개, 낱개가 3개가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모두 세묶음이 주어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전체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 봤더니 선생님이 낱개부터 쓸게요. 9개요. 신모형이 15개죠. 신모형 10개가 모이면 100모형 하나.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159라고 답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뭔가가 올림이 이루어진 것 같네? 라고 감을 잡읍시다. 그리고 난 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 덧셈을 통해서 이 과정을 나타내니까 53 더하기 53 더하기 53으로 이 식을 표현해 줄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159 역시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곱셈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가로 형식으로 표현도 가능하고 세로 형식으로의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3, 3은 9 써주고 그 다음에 5와 3의 곱인데 바로 이게 올림이에요. 이게요. 신모형이 10개가 모여서 100모형 하나가 됐다라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올림이 있는 곱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역시나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인데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25 곱하기 3이니까 25 곱하기 3은 신모형 2개, 낱개 모형이 5개 있는 것이 하나, 둘, 세 묶음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보았더니 이번에는요. 낱개가 15개인 거예요. 그럼 낱개 10개가 신모형 하나가 되어지면서 낱개는 5개만 남고 신모형이 모두 7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가 올림이 있었다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 올림의 과정들을 다르게 나타내주는, 잘 나타내주는 방법들을 알아볼 거예요. 또